기다리고 기다렸던 만점왕 역사 시간입니다. 저는 만점왕 여행사 특급 가이드 이민아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기대를 가득 안고 역사 여행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 궁금하죠? 궁금해요? 아주 궁금해요. 세계 속의 고려가 침입을 당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북방 민족들이 침입을 했을까요? 또 고려는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자, 그러면 깃발이 흔들리는데요. 출발해 볼게요. 출발! 자, 오늘의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알고 계시죠? 고려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여행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머릿속에 꼭꼭 챙겨 넣어야 할 것, 북방 민족의 침입,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가방 속에 단단히 챙길 것 바로 삼별초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출발해 볼게요. 떠나기 전에 우리 배경 지식 알아보고 가야죠. 북방 민족이 고려를 침입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나라들이 침입을 했던 걸까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짠! 여러분 보이세요? 서쪽부터 여러분의 왼쪽부터 몽골, 그리고 거란, 여진이 고려를 침입했다고 하는데요. 또 궁금합니다. 아니 이들은 대체 왜 고려를 침입하게 되었을까요? 단서가 될 만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짠! 이거 낙타 같은데요? 그쵸? 이 낙타가 침입과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란은요, 이 낙타 때문에 고려를 침입했다고 해요. 궁금하시죠? 또 여진과 몽골은 왜 고려를 침입했을까요? 궁금해. 우리 어서 빨리 출발해 봅시다. 갑시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역사 여행. 거란과 여진의 침입과 극복 과정을 알아봐야겠네요. 그 전에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과연 북방 민족들이 고려를 침입한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거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거란은 낙타 때문에 침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한 북진 정책을 실시를 했죠. 그런데 고란은 고려의 북쪽에 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심지어 거란이 우리 민족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그 후로 더욱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은요, 고려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로 사신을 보냈는데 이 사신이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 선물이 바로 낙타였던 거죠. 그런데 태조 왕건은요, 단호하게 사신을 귀양 보내버리고 이 낙타는 개성에 있었던 만부교라는 다리에 묶어두고 굶어 죽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만부교 사건 후에 고려와 거란은 더욱더 적대적인 관계,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고려가 거란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송나라와 교류를 하기 시작하자 거란은 화가 나서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침입 과정인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도가 보입니다. 지도를 볼 때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 뭐였어요? 바로 요 지도 안내하는 부분 볼게요. 먼저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거란이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했구나 알 수가 있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강동 6주 찾아볼까요? 이곳 압록강 동쪽에 있는 이 부분 강동 6주 지역을 잘 봐두실게요. 선생님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역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침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침입 파란색 화살표 따라서 쭉 어디로? 안용진으로 들어옵니다. 자, 거란은요, 안용진으로 더 공격을 들어오는데요. 이때 고려가 당황하죠. 하지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서희였지요. 여러분, 서희 적으세요. 자, 이 서희는요, 거란의 침입 과정을 짐작하고 이 안용진으로 가서 거란의 장수였던 소손영을 만나 담판을 벌입니다. 자, 이때 서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소손영 장군. 거란의 마음 이해합니다. 거란의 마음 이해하죠. 우리 고려가 송과의 교류를 끊고 거란과 교류하겠소. 그리고 이곳 강동 육주는 원래 고려의 땅이다. 왜냐? 고구려를 이은 나라기 때문에 고려의 땅인데 이곳에 지금 여진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려와 거란이 교류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소손영은 수긍을 하고 이곳에 살고 있던 여진을 몰아내고 이 강동 육주를 고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서희의 이 지혜로운 외교로 우리는 거란도 물러갔고요. 강동 육주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획득하게 되었죠. 자, 이제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요. 고려는 송과 교류를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란이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2차 침입 때는요. 화살표 따라가 볼까요? 어디로? 개경이 함락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돌아가는 거란군을 양규가 격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차 침입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유지하자 2차적으로 들어왔는데 돌아가는 거란군을 양규가 무찔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란의 입장에서는요. 속상하거든요. 왜일까요? 자, 이거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려는 거란과 적대적인 관계, 전쟁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차 침입, 어떻게? 강동 육주를 내어놓아라 하면서 3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요, 여러분, 이 강동 육주 중에 이곳 중요합니다. 어디요? 귀주, 보이시죠? 이 귀주가 중요해요.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이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거란군을 아주 크게 이기거든요.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귀주 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3차 침입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차 침입 때 어땠다고요? 강동 육주를 반환을 요구하면서 침입을 하지만 어디에서? 귀주에서 강감찬이 크게 승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압록강에서부터 여기 동해안까지 천리장성을 쌓아서 북방 민족들, 외적들의 침입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1차, 2차, 3차 침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지혜롭고 또 용감하게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고려, 과연 여진의 침입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원래 여진은요, 이 여진 민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세력이 커지자 점점 고려의 북방을 위협하면서 국경을 위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진을요, 윤관이 아주 크게 혼을 내주는데요. 어떻게 혼내주냐고요? 우리 재미있는 영상으로 알아볼게요. 세력이 커지면서 여진은 고려를 자꾸 위협했습니다.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윤관은 이런 여진에 대항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안녕하세요, 별무반입니다. 저는 별무반에서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부대를 맡았습니다. 저는 땅에서 싸우는 보병부대를 맡았습니다. 저는 승려들로 이루어진 승병부대를 맡았습니다. 이 별무반을 이끌고 윤관은 여진을 정벌하고 여진을 몰아낸 땅에 동북 구성이라 부르는 9개의 성을 쌓았죠. 여기는 우리 고려 땅이다. 그리고는 9개의 성에 고려지경이라고 새긴 비석을 세워 국경선을 표시했습니다. 네, 여진의 침입과 윤관의 별무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행지도 완성해 볼게요. 거란 여진의 침입과 극복에 대한 여행 지도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은 거란의 사신이 가져온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하였습니다. 서희는 거란과談판을 벌여 거란을 물러나게 하고 강동 육주를 획득하였죠. 윤관은 특수부대인 별무반을 만들어 여진을 정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궁금하다고요. 그래요. 무엇이 궁금하다고요? 몽골이 침입한 이유와 과정은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몽골이 침입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봐야겠는데요. 그 당시 고려는요, 무신 정권의 시기였어요. 자, 무신 정권은 뭐냐면 글을 담당하는 글 공부를 하던 문신과 무술을 담당하던 무신이 있었는데 이 무신들이 문신에 비해서 차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불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을 바로 무신 정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는요,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서 나라가 좀 불안정한 시기였어요. 반면에 몽골은 어땠느냐? 몽골은요, 말을 타고 다닥다닥 말을 타고 전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던 시기거든요. 그런 몽골이 왜 고려를 침입했냐? 자, 몽골에서 고려로 사신이 오는데요. 이 사신이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피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과정 사건으로 해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몽골의 침략로 보세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뻗어 있지요. 이것이 바로 몽골과 고려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전쟁이 아니라 정말 수차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었어요. 자, 우리 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침입. 첫 번째 침입 때는요, 여러분 귀주 기억나시죠? 그래요. 광동 육주 안에 있었던 그 귀주예요. 이 귀주에서 쳐들어오는 몽골군을 고려 군사들과 백성들이 막아내지만 실패하고 남쪽으로 몽골군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몽골과 고려는 강화를 맺습니다. 여기서 강화를 맺는다는 말은요, 전쟁을 그치고 평화적으로 지내자, 잘 지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려 도읍을 개경에서 어디로? 강화도로 옮깁니다. 자, 왜 하필이면 많은 도시 중에서 강화도였을까요? 그것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몽골은 불만을 느꼈죠. 아니, 도읍을 왜 옮겨? 2차 침입 쫙 들어옵니다. 두 번째 침입 때는요, 개경, 남경, 공격을 당하지만 여기 처인성 보이시나요? 지금 용인 부근 이 처인성에서 김윤우가요, 적장인 살리타를 사살하면서 아주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때 또 남쪽으로 내려온 몽골군은요,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고려의 초조 대장경을 불태워버리죠. 자, 여러분, 이 초조 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었어요. 중요한 문화재였지만 이때 불타버립니다. 자, 3차 침입도 한번 살펴볼게요. 3차 침입 때는요, 여러분 보시면 전국 방방곡곡으로 몽골군이 들어와요. 몽골군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때 아주 중요한 문화재였던 황룡사 9층 목탑이 불에 탑니다. 여러분, 황룡사 9층 목탑 기억나세요? 언제적? 그래요. 신라시대 때 선덕여왕이 세웠던 탑이죠. 높이가 엄청 높았어요. 얼만큼? 아파트 26층 높이만큼 높은 탑이었는데 이때 몽골군에게 소실이 되었고요. 나라가 힘드니까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한때 힘을 모아서 무처의 힘으로 이 곤경을 곤란을 극복하자 하면서 8만 대장경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해인사 대장경판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몽골군이 여러 차례 들어오면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전쟁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몽골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야 끝이 나는데요. 이 몽골의 요구사항은 고려의 왕자를 몽골로 인질로 보내라. 또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던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겨라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나서야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약 40년 동안의 굉장히 길고 힘든 전쟁이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던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이유, 그리고 해인사 대장경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곳은 강화도에 있는 고려 궁지입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개경에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었죠. 왜 하필이면 강화도였을까요? 말을 타던 민족인 몽골은 육지에서는 강했지만 바다에서는 약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강화도는 보세요. 섬이죠? 네, 섬이에요. 그리고 해안 지형이 굉장히 험했기 때문에 몽골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육지와도 가깝고요. 또 도읍인 개경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도읍의 일을 파악하고 처리하기도 쉬웠죠. 결국 강화는 방어하기 좋은 군사적인 요새였어요. 궁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들 보이시나요? 그렇죠? 무신 정권을 주도하고 있던 집권자들은 이 강화에 머무르며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인사 대장경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요, 몽골과의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장경판도 제작을 했는데요. 나무판을 보이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간절히 새기면서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절을 3번씩 했다고 해요. 해인사에 있는 방대한 양의 대장경판을 보면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몽골과 전쟁을 한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랜 시간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토가 아주 황폐화가 되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문화재였던 초조대장경 그리고 황룡사 9층 목탑도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몽골과 고려의 힘든 전쟁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행지도 완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몽골의 침입에 대한 지도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주도한 정권을 무신정권이라 합니다. 몽골의 1차 침입 때 무신 정권은 도읍을 강화도로 옮겼죠. 몽골과의 전쟁으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인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려는요, 도읍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옮긴다라는 약속을 하고 전쟁을 그치게 되는데, 이때요,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몽골에 대항하겠다, 수도를 옮기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저항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너무너무 궁금해, 정말 궁금해. 자, 과연 끝까지 몽골에 저항한 세력은 누구일까요?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여러분. 이 삼별초는 군대예요, 군대. 그런데 이 무신정권 시기 정권을 잡았던 권력자였던 최씨 무신정권의 개인 군대 사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삼별초는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규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삼별초는요, 도읍을 개경으로 옮긴 후에도 끝까지 강화도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몽골과 싸우며 저항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이 삼별초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고요. 자, 삼별초가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섬에서 몽골과 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몽골은 말을 타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싸움에 약했기 때문이죠. 삼별초가 이동한 경로를 보면 먼저 강화도에서 쭉쭉쭉쭉 어디로 가나요? 섬인 진도로 가게 되죠. 진도에서 세력을 넓혔던 삼별초는요, 몽골이 다시 내려오게 되자 마지막 어디로요? 제주도로 가서 끝까지 항쟁하게 됩니다. 이곳은 진도의 남도 석성이에요. 여기에서 삼별초가 몽골군과 항쟁을 하였죠. 네, 몽골은요, 세력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원이라고 합니다. 원나라는요, 일본까지 침략하기 위해서 고려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죠. 그런데 일본 침략에 실패한 후에도 이 정동행성은 그대로 두고 고려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을 해요. 또 어땠어요? 고려의 왕자를 인질로 데려가고 또 우리는 수많은 조공을 하기도 했죠.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 힘들죠? 원의 간섭을 대체 언제 벗어나냐고요? 궁금해요, 궁금해. 대체 원의 간섭을 벗어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공민왕 때입니다. 자, 여러분,
공민왕 역시 왕자일 때 원으로 인질로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공민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원이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원이 빼앗아갔던 땅을 공격을 해서 영토를 되찾게 되었어요. 영토 수복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려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몽골식 머리 모양이나 몽골식 옷 등 몽골식 풍습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몽골 풍습이 있지요. 보실까요? 바로 족두리와 연지입니다. 여러분 전통 혼례할 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몽골식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와,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것 같죠? 좋습니다. 마지막 여행도 정리해주세요. 이번에는 고려의 저항에 대한 지도입니다. 삼별초는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이를 거부하고 몽골과 끝까지 싸운 부대입니다. 이 군대는 강화도에서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며 저항하였죠. 공민왕은 원이 빼앗은 고려의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알짜 문제 통해서 궁금증 해결해야겠죠. 자, 볼게요. 2번. 고려와 거란 사이에 일어난 사건과 그 내용을 선으로 적습니다. 자, 1차, 2차, 3차 침입 있고요. 있는 거네요. 강감찬, 귀주대첩 이거 몇 차 때? 그래요. 3차 침입 때. 강동 육주는 서희가 언제요? 1차 침입 때 획득을 했고요. 양규는 그래요. 2차 침입 때 거란군을 격퇴하게 되었죠. 잘 이으셨죠? 다음 문제 확인합니다. 자, 3번. 위 지도의 빗금친 부분에 대한 설명. 빗금 어디 있어요? 아하, 여기 뭐였나요? 강동 육주예요. 강동 육주. 그곳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찾아볼게요. 짜잔. 1번. 강감찬의 활약으로 이 지역의 성을 쌓은 것이 아니죠. 강감찬은 어디에서? 귀주에서 귀주 대첩 승리 이끌었다. 2번. 이 지역에 쌓은 성을 동북구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자, 3번. 거란의 3차 침입을 모두 물리치고 차지한 곳 아니었죠. 3차 침입 물리치고 우리 천리장성 쌓았다는 건 알고요. 4번. 고려가 거란과의 외교에서 승리하여 얻은 곳이다. 어때요?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로 획득한 곳이죠. 정답은 우선 4번이고요. 4번. 자, 5번도 볼게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몽골 사람들을 몰아낸 게 아니라 여진이 살고 있었는데 몰아내고 우리가 획득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확인하겠습니다. 7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볼게요.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후 압록강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이것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었다. 뭐였죠? 우리나라의 천리장성이죠. 천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기는요, 몽골의 침략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선생님 이런 문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볼게요. 자, 귀주성 전투, 삼별초의 항쟁, 몽골 사신 피살, 처인성 전투, 승리.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사신이 피살되었죠. 그래요. 사신 피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귀주성에서 막아냈었고, 처인성 전투, 살리타 사살하고, 마지막 삼별초의 항쟁까지.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5번입니다.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15번. 지도의 빗금친 지역을 되찾은 고려의 왕과 관련 있는 내용. 지도 보여주세요. 아, 여기 어디예요? 누가 공격해서 영토 수복한 거 공민왕이었어요. 공민왕 찾아볼게요. 1번. 호족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주었다. 저 호족 얘기 아니고요. 2번. 고려가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라는 말은 광종 때니까 아니고요. 3번. 인질로 원에 있다가 왕자 때 고려로 돌아와 개혁을 실시한 사람
공민왕이네요. 정답은 우선 3번이고요. 유교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고자 전국에 많은 학교를 세웠다. 아니죠, 공민왕. 5번. 육두품이 고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것도 공민왕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실력도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만점한 역사여행 같이 갈 친구 영택 친구 여기 오시고요. 지은이, 배지은, 아유 벌써 준비되어 있고 주다연 어디 있어? 주다연, 아 거기 서 있어요. 좋아요. 사진 많이 찍었죠? 아유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네, 서술형 문제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17번. 위 자료와 같은 사건 이후에 고려의 영토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상관인가요? 맞아요. 소선영, 서희의 대화네요. 뭐예요? 거란 1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서희가 어떤 말을 하죠? 고려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다. 아, 고구려를 이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 이 압록강 근처의 강동 6주도 여진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개념 탐구 시간이에요.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로 어땠어요?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영토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강동 6주 획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영토가 압록강까지 넓어졌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번. 위 지도처럼 영토를 되찾은 고려의 왕 누구예요? 공민왕.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실시한 개혁 내용. 자, 봅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 중에서 뭐 있었어요? 고려의 전통을 회복하기 위한 거 있었죠. 개념 탐구. 공민왕의 고려 전통 회복을 위해서 몽골식 풍습을 버리도록 했었다라는 거 우리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의 내용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쓸까요? 당시 고려에서 유행하던 옷, 몽골식 머리 모양 등의 풍습을 없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배워봤는데요. 그러면 정리해봐야겠네요. 역사 포인트입니다. 먼저 거란의 침입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진의 침입도 여러분 애니메이션으로 보셨어요. 윤관의 별무반이랑 동북 구성의 내용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몽골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겼었죠. 이곳은 군사적 요새였고요. 여기서 몽골과 전쟁 결과 어땠어요? 온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중요한 문화재가 소실되었습니다. 삼별초 아시죠? 삼별초가 장소를 이동하면서 항쟁하게 되는데 어느 장소? 강화도, 그리고 진도, 제주도, 섬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공민왕의 개혁, 영토 수복했다. 그리고 고려의 전통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오늘도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북방민족이 고려를 침입한 이야기를 생각하니 조금 마음은 무겁지만 잘 이겨낸 고려가 참 대견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